HMM에 대해서는요, 맨 처음에 이 부분부터 놓고 보셔야 돼요. 5월 26일 날 SM 이수만 회장 지분 놓고 카카오와 네이버의 치열한 인수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내놓으라는 경제 일간지에서 특집 기사라고 내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이수만 회장 지분을 인수하기 위한 경쟁으로 저는 해석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어찌됐건 시간 내에서는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상한가에 살짝 밀리고 끝이 났는데, 이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뭐냐면 카카오와 네이버가 콘텐츠 사업을 확장하면서 SM과 같이 손잡고 진행하는 게 지금도 있어요. 근데 그 진행을 했더니 좋더라. 자기들끼리 경쟁을 하고 있고 그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좋더라. 응? 그렇게 해서 SM도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성장성이 더 부각됐고, 그렇게 되면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죠. 그런데 이 SM의 이수만 회장의 지분이 넘어갈 수 있다? 그게 시간에서 상한가인데 정규장에서는 급락으로 연출을 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또 꼬리 쫙 달고 돌려놨죠. 왜? 손바뀜이니까. 그 기준이 대주주가 매각을 하면 악재다. 그랬다가 회사가 다시 공시를 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다, 매각에 대한 거 결정된 거 없다. 추후에 다시 또 공시를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꼬리 달고 올려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윤정도 해석은. 그거에 민감해서 외국인이 팔고 기관이 팔고 개인이 투매해서 주가가 막 6, 7% 막 밀려내려고 그럽니까? 그게 아니죠. 결론은요, 그 기준점에서 주력 창구가 아닌 비주력 창구에 매도가 있었고, 그 매도 이후에 주력 창구가 다시 매수를 하면서 꼬리를 달고 돌린 수급 논리죠. 그때까지만 해도 10% 수준의 매집이 단행돼 있었어요. 요 기준에. 5월 26일 기준. 그 흐름을 명확히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캔들의 흐름을 정확히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그날 기준에 조금 이따 캔들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교수용이 아니다. 꼬리를 달고 돌리면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 근데 결론적으로 카카오엔터, 네이버 이쪽의 컨텐츠 경쟁에 힘입어서 그 다음 날 어떻게 돼요? 또 그 다음에 흐름에서 SM, CNC 같은 종목이 상한가 들어가 버립니다. 근데 그 시가총액이 2천억 미만이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제한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데요. 시가총액이 작습니다. 제한적으로 보십시오. 1억 주 이상 막 빵빵 터져야 됩니다. 이렇게. 개별 매매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SM의 편입 기준을 설정을 해드리죠. SM 같은 경우에 이 흐름이 나중에 이거 한 번 더 자세히 잡아드릴 건데, 상승 잉태형의 기준이 돼요. 월봉을 땡겨놓고 나중에 상승 잉태형인지 확실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상승 잉태형의 기준에 교육을 해드린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락 추세의 기준. 빨간색인데 어떻게 하락 기준? 개파락 이후에 양보. 근데 정보 좀 못 넘겨. 개파락 이후에 양보, 개파락 이후에 양보, 개파락 이후에 양보. 뭐 이런 케이스는 없지만 지금 색깔 바꾸기 귀찮아서요. 추세의 범위에 있어서 하락 추세였다. 추세 범위가 이런 각도이든 하락 추세였다. 하락 추세였는데 여러분들 종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에 안 나오는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300년 전에 혼마라는 분이 만들어 놓은 캔들 패턴인 건데, 시중에 나와 있는 혼마의 도서는 뭐라고 나와요? 전설의 고향, 대서사시야. 역사책을 쓰고 있어. 300년 전에 혼마 문의사가 혼마 가문에 들어갔는데, 양자로 들어갔는데, 쌀 도매상이었는데, 쌀 거래상이었는데, 그걸 다 말아먹고 야 머리 아프다 해서 절에 갔더니 캔들이 초잖아요. 초에서 심지에서 흔들리는 일을, 아이고, 역사 소설을 쓰나.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패턴을 서술해 놓기도 합니다만, 지금은 그 당시 대비해서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죠. 컴퓨터가 있죠. 거래 대금이 다르죠. 예전에는 전표에 써서 내서 매수해 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비이성적인 거래도 없었죠. 거의. 그럼 결론은 뭡니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바뀐 흐름이 스티븐 니슨이라는 분이 80년대 중반에 일본 가니까 이런 내용이 다 있어? 라고 해서 80년대 중후반에 전 세계적으로 이걸 딱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뿌립니다. 뿌리는데 그게 직역본으로 우리나라에 2권이 들어와 있어요, 사실은. 그 직역본 내용 보면 별거 없어요. HTS에 다 나와요. 간단해, 그냥 간단하게만 나옵니다. 자,
상승 확인형이 뜨면요, 별이 3개예요. 별은 윤정도가 붙이는 게 아니에요. 별 1개, 2개, 3개가 있어요. 그 별에 대한 거는 신뢰도를 얘기합니다. 뭐 이게 상승 반전한다. 별 3개 하면 별 3개짜리 가장 높은 신뢰도. 별 3개짜리 패턴은 7개뿐이 없어. 그 7개 중에 짝짓기로 기준이 잡혀서 하락 상승이 나오고 반전이 되는 건 4가지 패턴. 그래서 4대 천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상승 잉태 확인형이야. 잉태형은 별이 2개예요. 그러면 전제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가 명확한 게 없어요. 상승 잉태 확인형 뜨면 상승합니다. 끝! 그럼 뭔 소리야? 아무렇게나 뜨면 요만하게 뜨면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얘기죠. 결론은요. 전제 조건이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건 편입 구간이에요. 이건 실전이야. 이건 전 세계적으로 없는 내용이야. 전 세계적으로. 첫 번째, 전제 조건은요. 예전에 윤정도가 5에서 10거래를 기준 잡아드렸습니다. 5일에서 10일 동안 추세 매매가 하락일 때. 에이, 그럼 5일 빠지고 10일 빠지면 어떤 종목은 안 올리냐. 그게 아니라 추세가 바뀐다니까. 하루 반짝하는 게 아니고. 또 밀려 내려갈 때 무조건 내려가요? 맨날 음봉만 떨어져. 그게 아니지. 왔다 갔다 하다가. 5에서 10거래일로 기준 잡아드립니다. 지금은요, 3에서 5거래일. 그리고 최근에는요, 이건 10년 전이라고 치면 최근 5년 뭐 이럴 때 3에서 5거래일. 지금은요, 아예 1에서 3거래일. 왜? 1에서 3거래일? 그죠?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두산중공업이 쫙 미끄러졌어. 막 하루에 20% 미끄러졌어. 그러면 그 하루의 조정만 가지고도 일정 범위에서는 됐다. 이 정도 조정이면 된다. 장중에라도 돌리면 망치형이 떠. 뭐 이런 식의 계산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5에서 10%의 기준을 5에서 10거래를 기준을 잡아야 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상한가 제도가 15%일 때. 그런데 그 상한가 제도가 2015년 6월부터 30%로 확대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 변동에 있어서 커진 거죠. 3에서 5%. 근데 그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시절인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냥 금융범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제재를 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합수부 딱 만들어가지고 그냥 롤링 돌리는 애들부터 다 잡아들였죠. 그래서 변동성이 다소 제한적이었어요. 근데 2015년 6월 상한가제도 풀리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비이성적인 흐름을 준 종목이 있어요. 그 당시 기준의 세월호보트. M&A 됐죠. 결국은 큰 문제가 됐죠. 그들이 장난을 치면서 M&A를 하면서 어찌됐건 비이성적인 흐름을 막 끌어당겼단 말이에요. 금융당국이 이상한 비이성적인 흐름에 30%라는 그 변동에 상한가를 끌고 올려도 이거를 제재를 안 해? 당장 제재를 못하니까. 그렇게 해서 변동성이 커진 겁니다. 그래서 3에서 5거래일. 그리고 지금은 아예 1에서 3%. 왜? 지난해 12월 23일 날 LG전자가 상한가 들어가고 그 안착으로 끝났잖아요. 그 다음에 11월 25일 날 셀트리온 제약이 세상에 장중 상한가 들어가고 지난해 3월 31일 날 시가총액 코스닥 1위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한가 마감하고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왔었던 셀트리온이 장중에 20몇 %씩 그리고 11월 25일 날은 어떻게 돼요?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 우리나라 전 종목 다 털어서 3조 2천억이 가장 높은 거래대금이었어요. 삼성전자가. 그것까지 깨부시고 3조 6천억 거래대금 터지면서 11월 25일 날 장중에 24%, 26%. 마찬가지예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간 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월 10일 날 날짜도 안 정하고 윤정도는 왜? 정확하게 들여다보니까 뭐 수백 종목 뿌리고 헛소리 할까 봐 아니야. 4월 10일 날 정확히 삼성 엔지니어링은요. 갭상승 4%에서 20% 중반까지의 폭등이 나와버려요. 그런 장이 연출이 됐기 때문에 하루에 1에서 3%, 1에서 3이 아니라 하루에서 3거래일, 1에서 3거래일의 기준에 캔들만 나와도 대처가 된다. 아시겠죠? 시대가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럼 이걸 역으로 또 다른 쪽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쪽으로 소형주, 중형주, 대형주의 추세 범위에서 이렇게 밀려 내려오면 그러면 들여다볼 수 있다. 거기서 이게 형성돼야 된다. 그게 전제 조건 첫 번째 기준입니다. 두 번째 전제 조건은요. 어떤 게 있냐면 지금까지 형성돼 있던 캔들 변동성, 캔들 크기보다 이 캔들의 크기가 이왕이면 1.5배 이상의 흐름이라면 그렇다고 막 3배, 4배 이건 또 비이성적이죠. 1.5배 정도 수준이라면 그렇다면은 신뢰도가 높아진다.
다시 얘기해서 하루에 1, 2%씩 막 밀렸어. 막 짜증나 막. 평균 막 하루에 2% 밀리고 1% 반등 나왔다 또 2% 밀리고 막 짜증나. 근데 이날은 장대 운봉이 어떻게 나와? 3% 이상의 운봉이 팡 하고 떨어져 버리는 거야. 여러분들 종목이라고 생각해봐요.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돌아버리겠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 계속 밀리는 것도 서러운데 꽝하고 평상시 캔들 크기보다 변동성이 커졌다. 야 이거 미쳐버리겠네. 힘겹네. 어렵네. 하고 있는데 두 번째 날의 기준봉이 갭상승이 싹 나와줍니다. 혹은 뭐 동일한 자락에서 움직임을 줘도 돼요. 결론은 이 음봉의 몸통 안으로, 이왕이면 뭐 꼬리까지 감싸면 더 좋은데 몸통 안으로 캔들이, 빨간색 캔들이 나와준다. 그게 잉태를 했다라고 해서 잉태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한국말도 있고 한문식도 있고 한문식 내용도 있고, 또 스티븐 니슨 뭐 미국 사람이니까 영어식 발음도 있고, 또 처음에 생긴 게 일본이니까 하람이 그래갖고 잉태형 뭐 이렇게 해서 일본식 내용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 안쪽에 들어와야 돼요. 근데 안쪽에 들어오는 이 두 번째 거래일에는 별이 2개뿐이 안 됩니다. 별이 2개뿐이 안 돼요. 왜? 아니 이 고점을 넘기지도 못했어. 하락 추세에서 변동성이 커진 이 캔들의 시초가 부분도 넘기지도 못했어. 근데 이게 어떻게 추세 반전이라고 단언을 합니까? 별 2개. 별 2개. 그런데 그 다음날 이 시초가를 넘기는, 그러니까 이 음봉을 감싸 안고 돌리는 양봉이 발생되면 여기서부터가 상승 잉태 확인형이 된다. 이 전제 조건이 명확해야 돼. 우리나라 어떤 도서를 다 뒤져봐요. 우리나라 어떤 유튜브에 어떤 사람이 교육한 거 다 들여다봐봐. 그냥 상승 잉태 확인형이 떴는데요. 그리고 그조차도 정형화되지 않은 거 자기 마음대로 하루 양봉 뜨면 그 다음날 음봉이면 그 다음날 양봉이고요. 그게 검증이 어떻게 돼?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양봉이면 그 다음날 양봉이면 계속 양봉인가? 양봉 캔들 하나 있으면 뭐 이거 신뢰도, 이거 아예 없어. 신뢰도가.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시는 적산병이라고 있잖아요. 이 적산병이 별 2개뿐이 안 돼요. 적산병 뜨면 계속 가? 그럼 계속 가겠네? 대도 않는 소리 하고 있어, 어디서. 그러니까 제대로 배우셔야 된다고. 그 기초 강의 여러분들께 자료 다 뿌려드리고 있잖아요. 캔들 도서 다 뿌려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캔들 유튜브 링크까지 지금 이 상승 잉태 확인형 하나 해드린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게 전제 조건이야. 여기까지만 배우는 것도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이 탑 안에 들어갑니다. 캔들 박사 도사가 돼. 왜? 캔들 우리나라에서 강의하는 사람 거의 90% 이상이 윤정도한테 배워간 사람들이에요. 전문가분들도. 근데 그 이외의 분들이 가끔씩 다른 패턴으로 막 설명을 하는데 아니야. 정형화되어 있는 거는 300년 전부터 80년대 중반 후반에 뿌린 스티븐 니슨의 그 도서 내용부터 윤정도까지 기본적으로 정형화되는 건 다 똑같아요. 다만 직역본에서 방금처럼의 해석을 안 해드린다는 거야. 이 동영상 농담이 아니라 소중한 거예요. 이 동영상 링크 또 잘라서 또 올려드릴 겁니다. 그걸 또 몇 번씩 반복해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초는 어디서 배워? 도서 뿌려드렸잖아요. 기초 또 동영상 어디서 배워? 또 뿌려드린다고. 무료로 다 오픈해드립니다. 거기에 진짜 실전.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해드리고 대학 가서 강의하고 얼마나 고가의 강의를 했겠어요. 그 실전 매매 편입 기준 내용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어디서 편입하고 어디서 차익 실현하는지를. 일단 1차적으로 여기까지 알아들었다 하시는 분들, 와 윤정도 영원해라 0000 한번 갑시다. 0000 여기까지 했는데 알아듣겠다 하시는 분들 0000. 근데 여러분들이 능동적이지 않고 여러분들이 수동적이라면 저도 굳이 이렇게 성대결절 와서 힘든 상태, 수술 날짜 잡아야 되는 그런 상태에 이렇게까지 열의를 보이면서 할 필요 뭐 있어. 0000 한번 갑시다. 누구나가 다 촤촤촤 0000. 노란톡 국민톡에도 0000. 그리고 유튜브 윤정도 주식투시경 채널에도 0000. 뭐야 0000. 캔들 도서 자료 주세요. 4대 천원 캔들 패턴 자료 주세요. 무료로 막 주세요. 0000. 그러면 우리 임직원분들이 탁 들여보고 있다가 14개의 방 중에서 가장 능동적이신 방에만 탕탕탕 자료. 호응도에 따라서 책 한 권 통째로 드릴 수도 있고 1, 2강만 드릴 수도 있고
동영상까지 또 뿌려드리고 유튜브 링크까지 올려드리고 무료로 다 교육받고 제발 좀 주린이 탈출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린이 탈출해서 수익 낸다고 제가 손해보는 건 없잖아. 그럼 더불어서 좋아지면 되는 거지. 그래야 안 그래요? 그리고 교육받고 수익 낸다는 생각하지 말라니까. 수익을 내시면서 아 이런 원리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유튜브만 잘 보셔도 노란통만 잘 보셔도 팍스경제TV만 잘 보셔도 그 수익 다 잡아내잖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능동적이신지 좀 능동적이시네 많이. 오케이. 그럼 엄지척도 해주셔야죠. 엄지척. 지금 이렇게 열광을 하는데 벌써 손가락 이렇게 하신 분도 있어. 유튜브에서 나 속상해. 한 분, 꼭 한 분, 두 분이야. 그분도 열정이 있는 거야. 꼭 오셔서 무조건 손가락이래. 엄지척. 지금 유튜브에 지금 실시간으로 150분, 140분 정도 들어와 계시면 70%면 얼마? 90명 정도 엄지척 해줘야지. 지금 34명이에요. 빨리 엄지척. 아니 농담이 아니라 주린이 분들은 아예 모르신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이 진짜 중요한 건가? 진짜 어디에도 세상에도 없나? 없어요. 이런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다 신고해 주세요. 그러면. 그런 설명 자체가 없어. 그냥 샛별형이 뜨면 뭐 상승반전입니다. 끝. 그럼 더 중요한 게 남았죠. 어디서 편입하느냐. 이거는 아예 없어요. 아예. 우리나라 윤정도 도서 이외에는 아예 없어. 그 도서를 무료로 드린다는 거예요. 캔들 강좌만 한 100시간 나와요, 사실은. 근데 그걸 압축해서 지금 해드리는 거고, 실전 부분 해드리는 거예요. 기초 부분부터 다시 배워야 돼. 결론적으로 1거래일의 몸통의 상단, 이 시초가. 1거래일의 몸통의 상단이라는 건 시초가예요. 꼬리 말고 요 시초가. 시초가 부분을 넘기는 시점이 일단 1차적으로 편입 구간입니다. 다른 패턴과는 다르게 잉태형의 별 2개니까 들여다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그죠? 그리고 1거래일의 고점 돌파 구간도 편입 구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몸통을 넘길 때가 상승 잉태 확인형이 됐죠. 꼬리까지 감싸면 더 좋다고 했는데 일단은 어찌됐건 이 꼬리는 무시합니다. 일단 몸통을 기준 잡아서 몸통을 넘길 때 편입 기준. 꼬리가 여기까지 달렸었으면 여기까지가 편입 기준의 가격.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패턴 완성으로 써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별이 2개이기 때문에 안 봐. 왜? 잉태형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잉태 확인형이 된 것을 확인하고 뭐 장 끝나고 내가 모르던 종목에서도 찾아내야 되니까 들여다봤어. 들여다봤더니 어떻게 돼? 상승 잉태 확인형이 됐네. 뭐처럼? SM처럼. 뭐처럼? HMM처럼. 뭐처럼? 두산중공업처럼. 모든 종목은 패턴이 다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종가가 여기도 꼬리가 일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 몸통까지 또 꼬리까지를 전체 매수구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 전체 매수구간으로. 되돌림의 흐름은 무엇으로 기준을 잡을까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조금씩 변형할 수 있습니다. 윤정도도 강의할 때 일부 변형을 해드려요. 첫 번째 기준은 1거래일, 2거래일 캔들의 2분의 1을 하회할 때 기준을 잡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음봉의 절반 라인을 다시 훼손시키면 이건 안 된다. 이렇게 잡아드려요. 두 번째 기준은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잉태형의 그 양봉의 절반을 훼손시키면 안 된다. 이 양봉이 밑에 있을 수도 있고요. 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훼손시키면 안 된다의 기준을 여기서 편입해서 이 범위만큼의 변동성의 기준을 손절 범위로 설정을 해드립니다. 다만 나는 좀 더 타이트하게 빠르게 매매를 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넘길 때가 상승 잉태 확인형의 확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그 이후에 여기서 편입을 했어요. 여기서 계속 매수 매도 할 수는 없잖아. 근데 여기서 올라가 있을 때 여기서 편입을 했어요. 그럼 손절 범위는 어디다? 여기다. 차익 실현 범위는 어디다? 밑에 잡은 물량도 여기다. 어디? 1거래일의 이 상단 라인을 깨고 내려올 때. 아시겠죠? 그럼 재편입의 구간은요. 밀렸는데 다시 돌려서 여기를 넘겨. 그럼 그게 재편입의 구간이 되죠. 또 하나의 기준은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상승 잉태 확인형에. 이 월봉의 기준의 상승 잉태 확인형. 이게 별로 안 보이시잖아요. 나중에 보면 나중에 이거 당겨서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큰 잉태형의 윗꼬리 부분. 음봉의 윗꼬리는 음봉이라고 그랬잖아요. 음봉의 윗꼬리 음봉이기 때문에 여기에 사실 32,000원을 넘기는 시점부터 최고의 거래량 터지고 움직임을 줬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상에서의 편입의 기준을 잡았다. 이것도 지금 상승 잉태 확인형이에요. 망치형으로도 해석을 합니다. 왜? 편입 구간이 달라져요. 또 손절 범위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상승 잉태 확인형의 요 기준 있죠?
원래는 여기까지의 기준이 잡히잖아요. 그 다음 봉의 기준에서는 망치의 기준이다. 양봉의 아랫꼬리는 몸통으로 인식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요 캔들의 절반을 손절 범위 혹은 차익 실현 범위로 잡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녹화 방송 계속 보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서 상승 형태 확인형이 또 뜨게 되면서의 흐름이죠. 여기에 망치형을 한 번 더 잡아드립니다. 그런데 그 망치형에서 이 동그라미를 여기 쳐드렸어요. 이렇게. 어떻게? 이게 뭡니까? 나중에 거래량에서 배우겠지만 거래량 기준이 다소 제한적입니다. 대신에 추세 매매를 할 수 있다. 왜? 지극히 정상적이고 업종 대표주 종목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5MA, 20MA, 5일 이동평균, 20일 이동평균에 못 미칠 때에는 캔들 크기가 작고 못 들어간다. 뭐 조금 일부 커졌을 때도 있지만 못 들어간다. 근데 여기서는 거래량이 앞전 거래량보다 일부 실렸죠. 그럼 추세 매매 기준 볼 수 있다. 자, 이거를 단기 매매 내가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들여다볼 수 있으면 주봉 기준에서 이런 거래량들은 터져줘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그거에 조금 못 미치는 기준,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캔들 크기 자체가 달라져요. 나중에 이 부분은 거래량에서 또 배울 겁니다.